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안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우입니다. 네, 이프로님, 제가 최근에 지름길에서 금지명령 나신 분 서류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한번 봅시다. 이게 실제 결정문인데요. 시청자분들은 화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결정문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보통 언제 신청을 하는 걸까요? 처음에 개인회생 접수를 하면서 금지명령 신청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보통 짧으면 3일, 길면 10일 이내에 금지명령에 대한 결정사항이 나오는데요. 만약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면 법원에 직접 한번 연락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왜 늦어지는 건지, 추가 서류가 필요한 건지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보시면 좋고요. 대리인 사무실이 있으시다면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정이 돼서 금지명령이 나신 거고 보통 기각이 나는 이유는 어떨 때 나는 건가요? 정리를 하면 5가지 정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 변제율이 20% 미만으로 낮은 경우, 변제 계획서상 기재된 걸 말하겠죠. 둘째, 최근 대출, 즉 1년 이내의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는 경우. 셋째, 주식이나 도박, 비트코인, 사치, 낭비 등 채무가 많은 경우. 넷째,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대충 써서 낸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 회생 재신청을 하신 경우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 5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기각이 날 수도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프로님, 그럼 혹시 이 법원마다 금지명령이나 뭔가 중지명령을 잘 내려주거나 아니면 뭐 기각을 시키는 등의 특징이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말씀하기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서울회생법원은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광주나 전주, 청주 등 일부 지역 경우에는 생각보다 기각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사유를 소명하고 금지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불허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좀 어렵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는 것과 금지명령이 결정 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이 돼도 개인회생 개시 결정은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즉, 회생사건이 기각되는 게 아니라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거죠. 하지만 금지명령이 기각된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정도 사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니 기각이 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건 자체가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금지명령이 기각이 되면 결국 채권자들은 추심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심해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보통 1 내지 2 금융권들, 금융사들은 웬만하면 채권 추심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추심을 하는 행위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추심 행위를 포기하죠. 다만 대부업체나 동네 사채 같은 경우에는 추심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추심도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정도에 넘어서는 추심의 경우에는 불법 채권 추심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약하면 금지명령이 나지 않아도 추심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지명령이 기각되지 않으려면 신청인의 입장에서 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앞에 5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죠.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 왜 최근 대출이 많은지, 오래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또 대출을 하게 됐다든지 그런 사정에 대해서 진술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좋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지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중지명령 서류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중지명령의 주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23 개회, 이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이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은 사건 번호겠죠? 네, 이 사건의 동산 압류 절차를 중지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아, 중지명령은 좀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프로님. 지금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또 생겼어요. 금지명령이 기각이 되면 중지명령이 기각될 확률도 큰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압류된 사건에 대해서 압류된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인데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 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지명령 신청은 기각이 되더라도 중지명령에 대해서는 인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줍니다. 네, 그렇군요, 프로님. 그럼 추심 때문에 고통을 받으셔서 금지 명령을 꼭 받고자 해서 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꼭 알아둬야 하는 것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대리인 사무실을 많이 알아보실 것 같은데요. 상담 시에 여러분 채무가 언제 발생된 건지, 총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금지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회생 금지 명령과 중지 명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세요.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